예, 저는 지금 속리산 자락에 있는 괴산 공림사에 와 있습니다. 아주 아늑한 그런 절인데요. 최근에 와서 중창불사가 이루어지면서 사찰이 상당히 번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림사에는 아주 독특한 승탑 부도가 있어서 제가 그걸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왔는데요. 바로 사찰의 중심 축선을 중심으로 진입할 때 보면 동편, 그러니까 오른편에 이와 같이 능선 끝 지점에 부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는 현대기에 세워진 부도와 함께 세워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주변의 풍수지리를 고려해서 현재 위치에 좌우로 부도를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일한 조형 기법과 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한 스님의 유골이나 사리를 봉안한 그런 승탑으로도 보입니다. 아니면 약간의 시기적인 격차를 달리해서 입적한 그런 스님의, 서로 다른 스님의 사리탑으로도, 승탑으로도 보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이게 스님의 사리를 모신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세운 건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탑인지 승탑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와 기능의 성격의 조형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형기법과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승탑, 스님을 위한 사리탑으로 많이 활용됐기 때문에 승탑이라고 현재는 칭하고 있는데요. 명확한 용도와 기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괄하여 승탑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정황상 승탑일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승탑은 부도는 이와 같이 판석형 장대석을 놓고 그 위에 팔각형 하대석을 놓았습니다. 하대석 상면에 괴임대처럼 이와 같이 하대석과 동일석으로 괴임대를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중대석, 그 다음에 상대석, 그리고 원형의 탑신석, 그리고 낙수면이 아주 경사가 급한 옥계석,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서 하나의 구조체가 이루어지도록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주 간략하지만 그래도 세련되고 정연한 그런 치석수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에 조각상이나 또는 문양을 새길만 한데 하대석의 면석부 외에는 이와 같이 다른 면에는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구도는 아닙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석공에 의해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이 부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형기법과 양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판석적 잔대석을 놓고 그 위에 큰 이와 같이 하대석을 놓았는데, 하대석 면석부에 안상은 새기지 않았지만 사각형으로 구획을 했습니다. 무언가 새기려고 했던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면에 괴임단, 중대석, 상대석, 원형의 탑신석, 옥계석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옥계석의 첨화보다 아주 독특하죠. 이와 같이 마치 커튼을 내린 장막처럼 이와 같이 내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기법은 고려시대 법전사지 지광국서 현묘탑을 비롯해서 몇 개의 석조문서에 나타납니다. 고려시대 소위 법상종 계열의 사찰이나 스님들과 관련된 석조 조형물에서 이처럼 옥에서 끝부분을 살짝 내리는 이런 장식적인 기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 후기에도 이런 기법이 쓰였음을 알 수가 있네요. 어쨌든 이 부도의 주인공은 알 수 없지만 딱 보면 우리나라 부도를 많이 본 분이라면 아마 양주의 회암사에 지공선사, 그리고 나홍, 성가강 세근이죠. 그리고 무학대사, 이런 부도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지공과 지공의 제자였던 나홍 스님의
부도와 상당히 세부적인 치석수법이 닮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는 상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부도는 조선 후기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기단부나 옥해석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선 후기 기법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승탑은 현재 주인공은 알 수 없지만 공림사후 연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조선 후기에 와서 전국적으로 많은 부도들이 건립이 됩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수량이 대략적으로 한 2,7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정연하면서 우수한 그런 설계와 시공 기법을 보이는 그런 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다 정으로 이와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 부도 앞에 최근에 건립한 또 다른 스님의 부도가 있습니다. 부도와 탑비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진공당이라고 하는 스님이네요. 이 진공당 스님의 부도와 탑비는 상당히 규모가 크게 조선 후기에 이 사찰에 머물렀던 스님의 부도보다 더 크게 앞쪽에 세웠는데요. 재미난 것은 기계로 깎은 부도와 정으로 깎은 부도, 돌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기계로 깎은 겁니다. 기계로 깎은 돌은 이와 같이 각지고 또 모서리가 아주 뾰족하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부드러운 느낌? 이런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면이 사람이 깎은 게 아니라 기계로 깎았기 때문에 물론 뭐 기계도 사람이 하는 거지만 표면이 이와 같이 왠지 모르게 직선적인 그리고 강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바로 기계로 깎은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귀부도 보시면 이 기계로 깎은 분명히 표시가 나죠. 이렇게 기계와 사람의 손으로 정으로 깎은 건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공림사 부도는 사람의 손으로 깎은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손과 기계로 깎은 석조물은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부도의 역사에서 이 공림사 부도는 지방에 있는 조선 후기의 부도 중에 역사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